이성들과의 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요. 특별히 같은 공간에 절대로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두 명이서. 처음에 야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가셨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숙제할래? 그래서 친구랑 이성 친구랑 같이 그냥 남사친이에요. 그냥 여사친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선생님 병원에 임신해서 옵니다. 왜 그러냐? 둘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같이 숙제를 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에 이상한 사진들이 떠요. 막 스팸으로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호기심 느껴서 클릭을 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수많은 또 스팸들이 뜹니다. 야동들도 뜨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숙제하려고 둘이 만났는데 둘이 같은 공간에 한 공간에 이제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뭐 이상한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기들이 임신을 해버리는 경우가 또 요즘 많고요. 그래서 단둘이 한 공간에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한 오빠, 아무리 친한 동생이 같이 있자고 해도 절대로 두 명이서 같이 있으면 사고를 치게 되고 나중에 임신이라는 그런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요즘 환자를 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자궁암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들이 이제 19살, 20살들이 자궁암이 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 이형성증이라는 병이 많아졌고요. 또 STD, Sexual Transmitted Disease, 그래서 성매개 질환, 섹스를 매개로 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면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균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종류별로 많이 발견이 되고 해요. 그래서 성매개 질환이 12가지인데 그 질환 중에서 3-4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성관계를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만약 하게 되더라도 콘돔 같은 거 꼭 쓰시고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리 섹스, 그러니까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하거나 또 멀티플 섹스 파트너, 여러 명과 성관계를 어린 나이에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 이 자궁 속으로 균이 들어가게 돼서 이 자궁경부라는 곳에서 암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자궁경부에서 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암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궁암이 생기면 자궁을 적출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임신을 못하게 되고 또 이 나팔관이나 난소에도 그 균들이 들어가 앉아 있어서 다른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성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좋고 또 어떤 한 사람을 또 눈길을 가서 설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백을 받아주지 마세요. 또 사귀자는 말을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귀자는 말은 결국에는 같이 둘이 어떤 공간에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스킨십을 하게 되고 스킨십은 결국에는 섹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좋아하는 어떤 아주 초식적인 그런 감정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론은 결국에는 섹스를 통해서 내가 피치 못할 원치 않은 균에 또 노출이 되어지고 또 어린 나이에 우리 특히 여성들은 우리 여학생들은 특히 이 자궁과 난소에 굉장히 많은 균들을 잠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선생님 병원에 한번 와보셔야 돼요. 저렇게 산부인과 체어에 올라가서 다리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속에서 치료하고 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들도 좋아하는 감정이 들더라도 고백을 한다는 거는 너한테 어떤 나쁜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단순히 사귀자고 고백한다는 거는 그 말로 끝나지가 않고 우리 친구들이 그 좋아하는 친구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 그래서 1차적인 사고와 2차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1차적인 사고는 여러분이 감정에 의해서 그냥 지르는 행동들이죠. 그런 경우들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사고가 올라오지만 그 1차적인 사고를 질렀을 때 내가 어떤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소은이라고 해요. 나 소은이가 너무 예뻐 보이고 나 소은이만 보면 진짜 감정이 격해지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한번 껴안아 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은이라는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고 14살, 15살, 16살, 17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손을 잡고 이런 거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더 깊게 또 계속 발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섹스라는 성관계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은이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소은이를 파괴시키는 그런 감정으로 변하게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거나 고백을 받아주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외과 의사인 아버지와 또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의료인이 된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아버지가 하는 병원 안에 선생님이 집이 있어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 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상추쌈에다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환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배가 이제 남산만하게 불렀는데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기생충이 287마리가 있어서 그 기생충을 다 잡아내고 나서 배를 닫고 수술이 아주 잘 됐고 그 할아버지가 많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마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대학을 갈 건지 또 그 대학에서 어떤 과를 갈 건지 정해서 책상 앞에 이렇게 그 대학 사진도 붙여 놓으시고 그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것도 알아보시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또 얻어서 붙여 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랑 첫 키스를 할 건지 또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 또 어떤 사람이랑 첫 섹스를 할 건지 또 어디서 첫 성경험을 할 건지도 이렇게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자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숙하고 또 어떤 외부에서 오는 병균에 굉장히 약해요. 또 약하다 보니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궁이나 나팔관에 머무르면서 불임, 또 암, 또 이런 여자로서의 치명적인 어떤 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성교제고 성관계고 섹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뭐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데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위험한 요소들, 여러분이 모르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의사로서 꼭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11년 전부터는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가서 만난 엄마와 아들인데 에이즈에 걸려 있었어요. 그 에이즈에 걸린 엄마와 아들이 저에게 눈을 크게, 아프리카 흑인들은 눈동자가 굉장히 크고 맑아요. 깜빡깜빡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인데 제가 처음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나와서 제가 약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불치병이고 결국에는 죽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미안했어요. 약을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 에이즈에 걸린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선생님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냥 멀리서나마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아프리카는 의사가 없어요. 잘 없고 또 의사들도 말라리아 걸리고 에이즈에 걸리고 거기서도 많은 병에 걸리기 때문에 잘 안 계세요. 병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절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것을 선생님은 꼭 확신하고요. 또 그런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또 여러분이 애벌레가 아니고 이미 나비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나비가 되어서, 애벌레는 오랫동안 애벌레 상태에 있지만 그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나비로 반드시 변화해서 또 창공을 나르는 그런 멋진 나비가 되리라고 여러분 확신합니다.